생정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뜨입니다. 이 파리바게뜨가 지금 오늘 철거를 했네요.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영업을 했었고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런 곳이고,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오늘 보니까 뭐 주방이랑 다 이렇게 철거하고 집기들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파리바게뜨는 뭐 국내에서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빵집, 예, 1위 가게죠. 예,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매출도 상당히 높고, 저도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이렇게 이제 뭐 폐업하고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안에 있는 집기들, 시설들 다 뜯어져서 그리고 원상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안타깝네요. 저도 이게 자주 왔었던 곳이라, 예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고 이렇게 뭐 안내 해주는, 예,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거의 다 지금 철거해서 뭐 원상복구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국내 1위 프랜차이즈, 예, 파리바게뜨도 이렇게 폐점을 하고 원상복구. 여기도 뭐 코너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가 광주에는 신도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한 5년 정도 돼 있고요. 지금 이 매장 입지가 여기 뭐 초등학교, 예, 유치원도 있고, 이게 원룸 단지, 아파트 단지가 쭉 둘러져 있습니다. 이렇게 건너편에는, 예,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요.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된 곳에, 예, 코너에 있는 이 상가인데, 안타깝지만 오늘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다 뜯어질 수 있습니다. 여기 오픈한 지도 한 4년 채 안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, 예, 거의 뭐 철거되고 원상복구 하면 이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죠. 참 이 자영업이 힘드네요. 일반 동네 빵집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, 이게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이 파리바게뜨 이렇게 철수라고 철거를 하는 이 간판까지 다 뜯어지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 동네만 해도 이 파리바게뜨가 그 반대 라인, 같은 이 상권 내에 또 다른 또 파리바게뜨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그 건너편에도 뚜레쥬르가 있고, 이 동네 빵집만 하더라도, 예, 한 서너 개 정도 더 있어서 한 인구가 한 3, 4만 정도 되는 이 신도시 상권에서 이 빵집으로 경쟁하는 그런 매장들도 한 10여 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, 참 영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이곳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철거하고 있고, 아마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뭐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, 그거를 보지 못해서 이대로 이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영상 보셨죠? 저희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을 다 그냥 우당탕탕 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저희 바로 동네 앞이고, 저 출퇴근길에 항상 지나가는 곳인데,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업하고, 저도 그 케이크 하나 이렇게 구입도 하고 빵을 좀 자주 사던 곳이라 좀 놀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마침 제 구독자 또 이재실 사장님, 이재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퓨전 분식집을 하는 사장님께서 아침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사장님 여기 빵집 이렇게 원상 복구하고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. 무슨 소리지? 엊그제까지 영업을 했었는데,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진짜로 다 뜯어서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잘 나가는 파리바게뜨, 대한민국의 1등 빵집이 이렇게 철거되고 이렇게 원상 복구가 됐을까요? 공사하신 분에게 여쭤봤더니, 사실 거기는 이제 철거하고 완전히 그냥 원상복구해서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나가는 건 아니었고, 리뉴얼, 예, 리뉴얼이면 어떻게 보면 좀 재투자를 하거나 다시 이렇게 새롭게 좀 바꿔가지고 이 구성을 새로 하는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요. 그 폐업이 됐든 아니면 뭐 리뉴얼이 됐든, 가맹점주 입장에서는,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, 또 많게는 또 억 단위의 또 이 투자금이 좀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. 그 투자금을 또 회수하는 시간,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투자금 회수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인테리어 비용들 굉장히 좀 비싸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또 주기적으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리뉴얼하고 다시 이렇게 재단장을 하는데 돈들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. 그 매장도, 이 보시는 매장도 사실 횟수로 봤을 때는 한 3, 4년 정도 뭐 이렇게 오래된 매장이 아니거든요. 깨끗해요. 그런데 그걸 다 뜯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뜯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깝기도 하고, 이것도 좀 자원의 좀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오늘은 이제 빵집, 대한민국의 빵집에 대한 제 생각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빵을 좋아합니다. 빵.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보면은 이 동네에서 동네 빵집들, 유명한 빵집들 많이 있었죠. 아침마다 빵 굽면서, 야, 빵 굽는 냄새. 또 이렇게 진열대 전시되어 있던 다양한 빵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. 그 구경만 해도 냄새 이렇게 맛있고, 진짜 한 입 이렇게 베어 물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그때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 먹었어요. 예, 정말 어쩌다 사 먹는 것도 정말 맛있게 먹고. 근데 지금 빵집 가면 빵집도 되게 많이, 이 빵값도 많이 오르긴 했었죠.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있었던 빵집이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 자리를 어떻게 이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시장까지 빵집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, 그 대표적인 브랜드 두 가지가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. 첫째는 파리바게뜨, 두 번째는 바로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뚜레쥬르입니다. 이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인데요. 파리바게뜨는 SPC 그룹이죠. SPC 그룹은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. 사실은 삼립식품으로 해서 뭐 한 50년대, 40년대, 5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제조 라인을 했었죠. 예, 그렇게 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갔습니다. 삼립식품, 삼립집빵, 그리고 아시죠? 삼립.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샤니, 양대 빵의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샤니를 또 인수해가지고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.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, 작은아들이 두 개 빵집 운영해서 키워나갔었는데요. 자, 어느덧 전략을 이렇게 조금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업부 다각화가 진행되는데요. SPC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음료, 식음료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, SPC 그룹에서 하는 커피숍, 이 커피숍은 그 커피숍 이름이 파스쿠치 있습니다. 파스쿠치 매장도 많이 있죠. 저희 집 앞에 또 건너도 얼마 전에 파스쿠치 매장이 들어섰습니다.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뭐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입지가 굉장히 비싼 주유소 자리를 통째로 없애버려서 들어온 매장이 들어섰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직영점, 대기업의 자본을 앞세운 직영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, 이런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또 SPC 그룹 하면 생각나는 이 브랜드들이 던킨 도넛, 그리고 베스트 31 아이스크림, 그 밖에도 많은 매장들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는 이 쉑쉑버거라고 있습니다. 뉴욕, 미국에서 왔던 쉑쉑버거 서울 매장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그게 뭐 대박 나서 줄 서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이 파리바게뜨의 SPC 그룹, 뭐 굉장히 뭐 튼튼하게 하고 있죠. 근데 그런 시장들이 국내도 이미 포화 상태로 이제 들어들기 시작하고,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CJ 그룹에서 운영한 게 뚜레쥬르입니다. 뚜레쥬르는 커피숍도 있어요. 투썸 플레이스, 여러분 아시죠? 이름 들어보면 아실만한 두 개의 커피숍과 이게 시너지를 이루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CJ 그룹에서는 최근에 이제 투썸 플레이스는 이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다라는 소리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이렇게 식음료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양분하는 대기업 두 곳이 거의 동네 상권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파리바게뜨 있는 곳 바로 옆에는 이 뚜레쥬르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. 이 선두주자, 후발주자가 서로 일을 뭐 이렇게 경쟁하듯이 입장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신도시 상권에서 가장 이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 보증금 비싼 곳에서는 여지없이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 사람 인적이 가장 많은, 유동경과 가장 많은 횡단보도에 바로 눈에 보이는 쪽, 간판 눈에 보이는 쪽에 코너 자리라든가 잘 보이는 그 자리는 여지없이 파리바게뜨가 입점을 해 있고요. 거기서 멀지 않은, 바로 옆에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뚜레쥬르가 항상 따라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동네 빵집, 자본력이 열악한 뭐 개인 빵집에 그런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, 사실 동네 빵집이 다 전멸하다시피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경쟁은 이 서울에서 한 5년 전이죠. 이 서울에 그 유동인구가 20만 명 넘는 이 강남역 아시죠? 서울 강남역 거기 바로 사거리 옆에 파리바게뜨 그리고 뚜레쥬르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.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 수요도 많아서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매장이었었죠. 그런데 그 임대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 그 임대료가 한 7천만 원 정도 하다가 한번 올라서 1억으로 올랐습니다. 임대료 비싸죠. 1억이면 1억에 재계약을 했었는데, 그 다음에 재계약할 그 타임에 1억 4천만 원을 건물주가 달라고 한 겁니다. 강남의 건물주. 근데 1억 4천만 원, 뭐 1억도 어마어마하죠. 뭐 월세가 그 정도면 이 빵 1,000원짜리, 1,200, 1,400원짜리 이런 빵 팔아서 1억을 임대로 낸다? 아무리 뭐 강남이라지만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?
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파리바게트가 계약을 안 하고 철수를 하고 폐점하고 나왔었고요.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뚜레쥬르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이거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 이게 과하면 이 식음료, 이 객단가가 낮은 식음료, 뭐 빵이라든가 제과로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일반적인 뭐 음식점들도 그 속에서는 살아나기 힘들어요. 장사는 잘 되지만 이 벌칠 수가 없는 게 너무 고정비가 높죠. 최근 들어서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일단 뭐 부대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버티지 못한 그런 뭐 외식업, 특히나 뭐 빵집, 말씀드렸던 빵집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 파리바게트 그 매장을 제가 자주 이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그 주변의 상황들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. 저희 동네는 광주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광주 인구가 150만 정도 되고, 제가 살고 있는 그 신도시 상권은 인구가 한 3만 5천 정도 됩니다.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좀 밀집이 되어 있고, 계획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조각이 되어 있고, 학교들도 초등학교 2개, 중학교 하나, 고등학교 하나, 뭐 교육도 있고, 공원도 잘 갖춰져서 살기는 좀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인데요. 이 상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가의 문제들이 수요보다 이 수요 예측 조사보다는 너무 이렇게 많이 상가를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, 빵집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자, 제가 있었던 제일 먼저 봤었던 그 파리바게트가 가장 크고 가장 먼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, 몇 년 전에 거기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쪽 반대 블록, 같은 상권의 반대 블록에 똑같은 파리바게트 매장이 생긴 겁니다. 사실 뭐 하나 정도만 있어도 먹고 살만할 때 똑같은 매장이 거의 멀지 않는 곳에 매장이 형성되면서 아무렇게도 뭐 나눠먹기 시장이 되겠죠. 같은 브랜드가 2개씩 들어선 거죠. 그리고 그 옆으로는 뚜레쥬르, 어김없이 같이 뚜레쥬르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, 최근 1년 사이에는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토스트라든가 또 샌드위치는 그 매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커피숍도 뭐 한 20곳 정도 커피숍이 있는데, 그 커피숍에서는 이 간식으로 빵이라든가 케이크를 파는 그런 매장들도 많아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줄어들거나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.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 그 영상에서 저 보여드렸다시피 그 매장에 우당탕탕 하면서 이렇게 다 뜯어 거쳐서 이렇게 다 세팅한 게 다시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손님들 좀 불러 올려는 나름의 이제 전략,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들어간 돈은 아닐 텐데,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해서 이게 그 기간까지 또 상당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. 그러면은 업주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. 임대료도 사실 제일 비싼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출근길에 보면서 느낀 파리바게트의 리뉴얼, 또 점포를 단순히 다 철거하고 새롭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. 제가 뭐 빵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동네를 살고 있고 또 자영업 한 7년 정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인데 지금 광주는 겨울 동안에 계속 안 왔던 눈들이 오늘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일요일 저는 어김없이 이제 가게에 나왔고요. 2월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. 이제 뭐 절반 다 넘어갔고 이제 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남은 또 일요일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. 내일은 또 월요일이네요. 일요일 또 하루 잘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